여러분은 합격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합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첨삭 요청 내용의 상당수가 이 지원 동기 항목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 작성법 관련해서는 수없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항목의 어떤 평가 의도를 가지고 이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에게 작성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즉 다른 항목에서 역량을 물어본다면 지원 동기 항목에서는 로열티만 강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항목의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지원 동기에서 로열티와 역량을 집중적으로 같이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사례로 여러분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현대 글로비스라는 기업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보니까 이제 항목이 3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그 다음에 뭐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질문 하나 선택해서 답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을 보게 되면은 이번 항목의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 동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 회사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 로열티 중심으로도 충분히 강조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원 동기를 보면 로열티를 강조하고 역량을 강조하고 무조건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 지원 동기에 집중해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 지원한 동기 이 부분 살펴볼 텐데요. 나름 이제 고객 맞춤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지원 기업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보고 싶다라는 논리를 잡으셨거든요. 가치관 일치에 해당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논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를 유지하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얼마나 증명을 잘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양적 측면과 그 다음에 질적 측면으로 우리는 이제 증명이 가능해요. 양적 측면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노력을 통해서 성의 있게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경제신문 스크랩, 뭐 초청 설명회, 뭐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면서 나름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하고 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우리 기업에 진짜 오고 싶네. 그런 느낌까지는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짧은 글자 수 안에 나름대로의 성의는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고객 맞춤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원 기업이 어떻게 고객 맞춤의 가치를 실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효율적인 물류 운영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모든 이제 물류 기업이라고 한다면 범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질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를 이루기에는 좀 평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화주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는 논리를 이제 제시하면서 위에 이제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이 기업에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 기업의 분석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포워딩 업무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 때 진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철학에 대한 부분까지는 발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약간 논리가
좀 대중적이면서도 그 수준 자체가 좀 일반적인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포부,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당 기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잘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로얄티를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충분히 포워딩 직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중미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 운반이 늘고 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실제로 물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본인이 개선하겠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내 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모든 포워딩 기업, 3PL 기업에 지원할 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우리 기업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거나 우리 기업의 상황을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은 좀 덜 든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저의 피드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자기소개서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그런 내용들을 모두 반영한다라는 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점 자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원하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본인의 어떤 역할과 아이디어, 목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돼줘야 돼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가 없죠? 역량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 항목의 직무 관련된 역량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는 로얄티 중심으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역량 위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지원 동기 작성하실 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작성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현대해상 이제 지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질문을 보니까 강점과 가치관, 뭐 인성이라든지 지속기초 능력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역량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포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봤던 그 글로비스 자소서처럼 3번 항목에서도 우리가 뭘 생략해도 돼요? 역량을 생략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생략하라는 것은 무조건 생략해야 된다가 아니라 생략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개인의 어떠한 지원 동기 논리에 따라서 역량을 강조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2번 항목에서 충분히 직무 역량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원 동기는 역시나 로얄티 중심으로 작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직무에 지원한 이유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특히 직무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이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질문이 지금 두 개예요.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뭐고 입사 포부는 뭐냐. 한 가지 질문에 세부 조건이 두 개가 달렸다? 그러면 소제목도 두 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소제목 하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소제목 하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가독성을 좀 높이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요. 고객들의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도모하고자 지원했다. 이게 이제 직무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해당 직무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좀 연결이 된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는 맞는데, 자, 여기서 그 해당 직무이긴 하지만 여기 빈칸은 뭐냐면은 우리 기업 해당 직무, 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타사의 유사 직무와 크게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해당 기업이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하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삶을 도모하는 부분에 좀 적합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좀 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논리상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나름 이제 우리 지원자가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제가 작성한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나는 경쟁사의 동일 직무가 아니라 니네 기업의 이 직무에 지원한 이유를 더 강조함으로써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담아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사 포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은 약간 자기소개서 작성을 있잖아요. 약간 남 얘기하듯이 작성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공급 사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우리 지원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이해를 반드시 갖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줘야 되는데,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향상시킬 것입니다. 뭔가 느낌이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약간 수동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조금 좀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전속 채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GA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 즉 경쟁사에 지원하면서도 충분히 복붙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 하이플래너라는 용어가 이 기업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다른 기업에 복붙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다소 범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범용적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에 복붙이 가능하다는 거고, 다른 기업에 복붙이 가능하다는 것은 로열티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 내에서 이 현대해상이 이제 고객 이탈과 관련해서 뭐 수치화된 어떠한 현황이 나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좀 더 그것을 좀 더 향상시키겠다라든지, 뭔가 이 특정 뭐 신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진한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하면서 더욱더 내가 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를 좀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런 측면의 포부를 얘기해 주셔야 더욱더 이 친구는 우리 기업에서 입사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직무적 측면의 이해도는 좀 있다라는 건 장점이지만, 로열티를 좀 담아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보완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이건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대자동차는 지원 직무마다 자기소개서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 보면은 지원 동기가 있는데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예 이렇게 지원 동기와 함께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원 동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역량을 써줘야 되는데, 다른 항목에 지금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3번 항목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제안하라는 말이 입사 후에 우리 지원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어떤 포부가 있는지 그 버전에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3번 항목에서 로열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한 동기, 이것도 로열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는 칸이 없기 때문에 직무 역량 중심으로 이 항목을 좀 접근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원 동기가 뭐냐? 이 부분이 지원 동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썼다라고 한다면은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게 두 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소제목 2개로 나눠서 작성할 것 같고요. 일단은 로열티에 대한 부분보다는 역량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전체적인 비율상 제가 봤을 때는 접근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로열티인 거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 글자 수에 대한 배분은 적절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 친구는 군더더기 없이
나는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다 라고 쓰셨는데, 짧은 글자 수로 로열티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 해당될 수 있고요. 호불호가 적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전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인 논리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텐데, 논리는 대중적이더라도 그 논리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디테일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강조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이러한 경로 등을 통해서 니네 기업이 지금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이러한 역할, 아마 이건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셨겠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서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고 지원한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이디어라든지 세부적으로 이 기업의 이슈 등을 좀 더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글자 수를 비례해서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면은 나름 깔끔하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역량을 잘 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시장 분석력과 데이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은 이거 그냥 글자 수를 날려버려 가지고 소제목으로 명확하게 쓸 것 같아요. 그냥 소제목에다가 시장 분석력과 데이터 활용력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소제목이잖아요. 그럼 이게 글자 수가 지금 몇 개가 줄어든 거야. 그게 더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수사를 활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선생님 약간 초딩처럼 느껴지는데요. 초딩이 글을 더 잘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행 플랫폼 인턴 당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짧은 글자 수 안에 나름 잘 강조하신 건 맞는데, 이 시장 분석력이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키워드인 거잖아요. 근데 매일 30분씩 뭐 뉴스 보고 데이터 랩으로 정리하는 노력을 했다? 이것만으로 시장 분석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한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본인이 나름 이제 이 역할을 하면서도 시장 분석을 위해서 어떤 업무 노하우를 반영했다라든지 그런 측면들은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더 우리 지원자가 힘을 준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름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강조를 잘 하셨거든요. 게다가 자격증을 경험에 적용하는 역량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나름 배우시고 쓰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뉘앙스 자체가 제가 좀 지향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좀 쓰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 면접을 위해서라도 내 컨텐츠를 더 보완해 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는 이런 노력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항상 역량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이러한 역량을 쌓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역량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쌓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담아내는 게 오히려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인데, 이런 부분도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에 보면은 시장 데이터 내에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역량으로 고객 확보를 위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약간은 좀 뭐 어쩔 수 없이 역량을 쓰다 보니까 역량만 쓰고 그 마무리되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요약하셔서, 즉 인사이트를 발굴한다는 게 사실 너무 또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요 역할을 수립할 때 이런 걸 발휘하겠다라고 적어버리고 바로 그냥 역량으로 도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글자 수를 최대한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이 좀 겹친다고 판단이 되면 이 위에 있는 곳에서만 명확하게 써주고 아래에서는 역량으로만 도배하셔서 넘어가시더라도 약간 뒤끝이 좀 어색한데 원래 자도서는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작성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원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이거 역량을 써야 돼, 로얄티를 써야 돼? 뭐 어떻게 판단한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 좋다라는 거죠. 자, 직무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로얄티 중심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맞는데 약간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항목에서는 로얄티 플러스 역량으로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죠. 왜? 게다가 글자 수가 천자이기 때문에 로얄티로만 버티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아래 이제 직무 관련된 향후 계획, 포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부를 써버리게 되면 중복되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 천자를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보여주시거나 꼭 이 직무 역량이 아니더라도 강점에 해당될 수 있는 뭐 소통이나 분석력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어떤 지원 동기의 논리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하나은행에 대한 부분인데 지원하신 이유를 본인이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협업, 직업기초 능력, 그 다음에 이거 로얄티, 포부가 나왔어요. 강점과 약점, 이건 직무 역량이라기보다는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직무 역량을 도배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1번 항목은 나름 로얄티를 보여줘야 되는 건 맞지만 어차피 3번에서 로얄티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항목에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는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는 내가 언뜻 듣기로는 뭐 선택 이유도 중요하지만 역량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다던데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모든 항목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특히 입사와 포부와 같이 로얄티를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직무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마찬가지로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지원 동기에 로얄티 중심으로 쓸 거냐 역량 중심으로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시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지원 동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자기소개서 쓰기도 싫고 나름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들 수도 있는데 누구나 지원 동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집중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빠르게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시면서 전반적으로 이 공채에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스케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